안녕하십니까. 아주뉴스 코퍼레이션의 김광현 사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주경제신문에 실린 시청자 미디어 재단 서울센터장인 장영희 전 KBS 방송기자까지 하신 분이죠. 장영희 칼럼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희 칼럼니스트는 방송기자도 하셨고 또 홍보인도 하셨고 현재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 서울센터장으로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에 맞는 칼럼입니다. 제목은 가짜 뉴스 세력을 팩폭으로 뼈때리자 하는 약간 좀 과격하기도 하고 요즘의 신조어로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가짜 뉴스 세력을 팩폭으로 뼈때리자라는 것은 최근 온라인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유행어입니다. 팩폭이란 건 팩트 폭력,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셨죠? 팩트 폭력이고 뼈 때리다, 뼈를 엄청나게 아프게 때리다 이런 뜻이겠죠? 뼈 때리다. 젊은 애들 사이에 유행하는 건데 그 사실이 아닌 허위로 드러났을 때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말이랍니다. 가짜 뉴스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골칫거리입니다. 온라인 모바일상에 지금 난무하고 있죠. 특히 유튜브가 심하죠. 저도 가끔 유튜브에 들어가 보는데 제목이 현혹적인 것은 물론이고 누가 봐도 명백한 허위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유통시키는 기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며칠 전 정부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선포했는데 그 배경을 보면 온라인이나 유튜브 같은 데는 원래 현 정부의 지지 세력인 좌파 또는 진보 세력들이 강했는데 거의 온상이라 그랬죠. 그러나 언제부턴가 보수 우파, 특히 극렬 우파들이 점점 많이 점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들이 극렬한 문구들로 현 정부 문 대통령을 막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부랴부랴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야당은 지금 당연 반대죠. 또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야당의 얘기는 자기들이 옛날에 그렇게 많이 하다가 이제 자기들이 당하니까 규제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가짜 뉴스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법에 삭제 요청권 명시를 추진한다는 점과 언론중재법상 언론기관이 아님에도 언론 보도를 가장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점이라고 이 장영희 칼럼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의 제작 유통기지라는 유튜브 등의 1인 미디어가 바로 사정권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장 칼럼니스트는 여야 공방을 떠나서 시민사회단체와 학교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발표했지만은 학계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 센터장의 주장은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의 주장은 예방과 자율 규제를 포함한 종합 처방이 먼저 나와야지 이렇게 법으로 엄벌하겠다 이런 엄벌주의를 앞세우는 것은 자칫 표현의 자유 침해로 언론 자유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많다고 합니다. 가짜 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또 가짜 뉴스를 접해봤고 피해를 당한 사람도 상당수 많을 겁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해악을 끼치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또 이 가짜 뉴스는 한국만의 현상도 아닙니다. 세계적인 정점이기도 하죠. 그러나 장 센터장은 이걸 법률로 처벌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독일 정도가 이제 법률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독일이 제정한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법집행 개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장 칼럼니스트는 이 법도 혐오스러운 표현을 금지하는 법이지 가짜뉴스 건절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법률로 규율하기는 쉽지 않다고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생각을 다시 정리하면 장 칼럼니스트는 가짜 뉴스는 정말 종합 처방이 필요한 공적인 건 사실이다. 그리고 정부 설명대로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명백한 가짜 뉴스는 법적 단죄가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최후 수단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장 칼럼니스트는 첫째 과제로 가짜 뉴스가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고 여기서 법적 규제를 가할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광범위한 대상을 포괄해버리면 우려와 반발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장태수 센터장은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여러 관련 기관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자율 규제부터 강화해야 된다고 지적합니다. 또 하나, 언론이 제 기능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하다고 장 센터장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우선 뉴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언론사들이 힘을 합쳐 공동 팩트체크 서비스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면 가짜 뉴스의 퇴치에 큰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센터장은 마지막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뉴스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가짜 뉴스에 대한 저항력과 판별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미디어와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해동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하는데 저도 잘 모르지만 가짜 뉴스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민주 시민으로서의 핵심 역량을 높이는 그런 접경이라고 그럽니다. 이 교육의 단점은 유일한 단점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것만큼 확실한 가짜 뉴스 퇴치법은 없다라는 게 우리 장 칼럼니스트의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봐도 좋은 말씀이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왕 쓰신 김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 이런 걸 좀 또 설명을 좀 더 했더라면 아마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인은 아마 이 방면의 전문가라서 우리 자기 자신이 아니까 우리도 다 아는 줄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여기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해설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좋은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